콩팥인 것 같아요. 네. 콩팥이 2개인데 왼쪽 콩팥이 아파 들어갔는데 오른쪽 콩팥을 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픈 콩팥이 왼쪽인데 2개 다 때린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콩팥 2개 다 없으니까 정상활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성한 사람 들어갔다가는 반폐인이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병원인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장미입니다. 네, 오늘 또 북한에서 공부 또 많이 하고 온 우리 인텔리 장미 씨를 더 모시고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여기 와서 예방접종 뭐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예방접종 맞았죠. 뭐 맞았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맞다. 3세 걸쳐서 맞았죠. 돈 내고 맞았어요? 공짜로 맞았습니다. 그럼 그 공짜로 딱 맞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엄청 비싼 돈일 텐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방접종 시켜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놔준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2번 걸렸어요. 그래서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맞지 말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예. 예방접종 하면 너무 고마운 생각과 여러 가지 벅차 감정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예방접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딸이 했는데 뭐 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살짝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하러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러면 HDV인가 뭐 이렇게 그 여성 자궁경부암 이런 거 맞춰야 되는데 저도 그 작년에 건강검진 하면서 자궁이 안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저도 진짜요? 늦게 했어요. 그런 경부암 주사를 맞는다는 개념조차도 없어가지고 그 되게 돈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돈을 낼 줄 알고 우리 아이가 아무데나 가서 된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서 그 주사를 딱 맞고 나오면서 얼마예요? 막 그랬는데 전 진짜 당연히 돈 낼 줄 알았어요. 돈 냈을까요? 공짜였어요. 막 웃으면서 국가가 해주는 건데 나 되게 우아하게 바라보면서 국가가 해주는 거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야. 진짜요? 나 마음속에서 심쿵했잖아. 아니 우리 언니 어릴 적에 예방접종 맞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장모님께서 보내주는 소 한 마리 값이라고 이거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기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예방접종을 못 받아가지고 죽어나가는 애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라고. 근데 그 정진에서 그 소 한 마리 타령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맨날 맞을 때마다 어떤 예방접종 기껏해야 평생에 생애 주기에 북한에서는 한 3개, 4개 정도 간염 예방, 결핵 예방, 그 다음 하나 뭔지 모르겠네. 한 3개 정도만 할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하는 게 아버지 장군님께서 소 한 마리를 사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방접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어린이들아 고마움을 알라 이러면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왕에게만 마친다 이러면서 소 한 마리를 놔준다는 거야. 언니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어른은 안 놔주고 아이한테 놔준다는 거야. 그래서 난 예방접종 맞을 때마다 소 한 마리 맞는 기분으로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차라리 그 소를 사오지 말고 소값 대신 주고 난 예방접종 너무 맞기 싫은데 그런 고마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나라는 진짜 예방접종을 다 돈 내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오자마자 아기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금방 출산을 했는데 그랬구나. 나는 코로나는 이게 사회적인 전염병이니까 나라에서 할 수 없이 공짜로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아기 때는 다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거죠. 나는 출산을 막 이렇게 무슨 애기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산모 수첩에 애기 몇 개월 때 뭐 넣고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이 주사 맞고 어머, 돈이 얼마나 들어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웬걸? 다 공짜야. 거의 99%가 공짜고 혹시 거기에 선택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고 맞는 선택 예방접종 같은 게 한두 개가 혹시 있는데 거의 99%가 대한민국은 무료로 아이들에게 그 주사를 놔줘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화가 나는 게 왜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본인들은 정작 놔주는 주사가 얼마 없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주사 다 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했을까?
엄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우리한테 거치시켜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북한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그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완전 완벽하게,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우악 부분이에요. 오, 좋아요, 이런 거. 나 솔직히 탈북하기 전에 병원에 갔었단 말이에요. 배가 너무 아프고 꺼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맹장염 걸렸다. 맹장 수술하면 오빠가 지금 며칠 안으로 소식을 보내올 텐데 나 이러다가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엄마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정말 배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바로 밑에 청진시병원이 있어요. 청진시병원이면 더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이기 때문에 좀 좋죠. 네, 북한에서 넘버 2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내에서 네, 두 번째로 큰 병원이란 말이에요. 배가 아프니까 이거 CT를 찍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렌트겐이라고 해요. CT라고 안 하고 전기가 와야 찍죠, 언니. 전기를 기다리는데 배가 나는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서서히 배가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기가 안 왔어요. 미경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시간을 기다리는데 배는 말끔하게 다 나았고 그때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빡쳐가지고 아니 그래도 함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그때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북한의 그 의료 실상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약 처방을 병원에 가서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떼어온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프면 동네 집에 가가지고 약 파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은 안 해요, 당연히. 원래는 이게 불법은 엄연하게 불법이죠. 근데 집집마다 약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다 눈 감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하면 선생님들하고 통해가지고 처방 좀 받아서 약을 사오는 게 아니라 동네집 문 두드려가지고 아, 저 지금 여기 아픈데 이런 약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약 파는 아줌마도 아줌마의 우산이에요. 아, 요즘은 이런 유형의 약이 잘 듣는다든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을 사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 네. 나 진짜로 언니 병원에 가본 적이 탈북하기 그 한 열흘 전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병원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학교 때 우리가 1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고등학교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가는 친구들로 만들어진 반이에요. 근데 그 반에서 2명이 여자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정말 공부 못한 애가 간 거예요. 한 명은 그나마 공부를 괜찮게 했는데 한 명은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의대를 갔다고요? 네, 의대를 갔죠. 의대는 북한에서 그렇게 높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북한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잖아요. 이것만은 북한이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제도의 그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 안 가죠. 선생님들은 학부형들한테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먹고 살고 의사 선생님들 역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환자한테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봤는데 난 막 이런 구걸하는 삶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아니 내 서비스를 해주면서 내가 서비스를 바치면서 아 담배 한 각 좀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치. 그래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야겠지. 네, 나는 그래서 별로 병원을 안 좋아했어요, 언니.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 진짜로 못하는 애가 병원에 간 거예요. 그것도 청진시 병원에 떡하니 배치를 받았어요. 애가 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끔찍한 거지. 내가 그래서 걔가 근데 신장학과에 들어갔어요, 언니. 야, 난 병원에 못 가겠구나. 내가 너무 실상을 잘하는데 제가 솔직히 메스만 들었다 뿐이지, 언니. 거의 살인자 수준이에요. 진짜 메스가 사람 살리는 이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야. 그래서 나는 병원에 못 가겠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콩팥이 아파서 들어갔는데 사람한테 신장 어디가 아파서 콩팥이 2개예요? 신장인가요? 콩팥인가 모르겠네요. 콩팥인 것 같아요. 네. 콩팥이 2개인데 왼쪽 콩팥이 아파 들어갔는데 오른쪽 콩팥을 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픈 콩팥이 왼쪽인데 두 개 다 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콩팥 두 개 다 없으니까 정상활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성한 사람 들어갔다가는 반폐인이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말해요. 내가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쵸. 북한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와서 이런 버릇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혼나지 네.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다 진단하자. 네가 선생님, 의사냐 하면서. 선생님 나는 지금 여기가 아파서 내가 이런 병이니까 여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세요. 아마 반의사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게 북에서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선생님들은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에 자기 병명을 뚜루루 얘기를 하고 진단까지 딱 내리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혼나는 거지. 네가 의사냐고. 처음에 그래서 저도 혼냈습니다. 자기의 어떤 병을 나열해서 마지막 진단까지 깔끔하게 결론 딱 내리면서 저는 어떤 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까지 결론 내리는 거야. 되게 황당한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일이죠. 여기 왜 왔죠? 이렇게. 저 진짜 핀잔 들은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증상만 얘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무한당했죠. 근데 콩팥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 빵 터졌어요. 아이, 진짜. 그래서 무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따라가기, 범접하기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종합검진을 받아봤어요. 근데 병원이 얼마나 째이고,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놀랐어요. 이렇게 딱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딱 다음 사람한테 인계인수가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나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지? 나를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하나?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컴퓨터로 기입을 하든 어떤 무선 뭐 전화를 하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와 정말 의료 시스템 하나만큼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네. 치료를 하고 미용 목적의 어떤 성형을 하든 수술을 하든 이런 게 의사들이 대부분 미국과의 어떤 연계가 있어서 미국 학회 같은데 논문도 많이 쓰고 또 거기 가서 실습도 또 많이 해오고 우리 한민족이 손끝이 여물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젓가락도 잘 하는 것도 그가 연관이 되어 있대. 그래서 섬세하게 손으로 하는 게 되게 잘 하는 거예요. 타투도 언니 세계 1위래요? 예, 그래서 손으로 하는 섬세한 작업. 그래서 이 손으로 메스를 쥐고 뭐를 하거나 그 모든 거 정교하게 해내는 게 한국인의 DNA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손으로 하는 이 네일 아트 하잖아요. 미국인이 하는 가게보다 한국인 2세, 3세거나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거주해서 하는 가게가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20명을 제낀다면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명, 6명이래요. 그리고 손기가 굉장히 빠르고 기술도 정교하고요. 요거 정말 그렇게 야무딱지게 한대요. 그래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문전성시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진짜요? 정말 외국 사람들도 한국들의 이 손끝이 우리는 손끝이 여물었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재주가 기가 막힌 게 바로 우리 민족의 DNA가 아닌가. 그래서 수술도 굉장히 손끝으로 하는 거라 정교하게 하는 거라 잘한대요. 그래서 우술은 조금 비싼 시술이나 뭐 임플란트나 치과나 이런 시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 또 한국에 오고 또 성형 같은 것도 중국도 아닌 또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하고 성형 이외에 많은 수술도 조선족들도 어디 아프면 한국에 와서 3개월 정도 무슨 건강보험료 내면 또 수술 받고 이렇게 갈 정도로 한국이 수술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또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보험의 혜택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떤 시술의 혜택, 높은 고급 어떤 의술의 혜택을 보면서 확실하게 병을 떼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한국에 많이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의료 시스템만큼은 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 돈 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할 때 와 정말 저는 나이 30살 훨씬 지났어도 북한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예방접종을 맞아라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저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런 교육도 한 적이 없고요. 없어요. 건강검진하면서 이런 주사 안 맞았냐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쇼킹했고요. 당연히 아이가 맞는 이
주사도 저는 또 성인이 돼서 맞으니까 그 기간 동안 지나면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낼 줄 알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비싼 주사를 무료로 한국이 놔준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도 먹고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나오는데 아 이거 유튜브 주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그냥 별치 않은 이야기라고 할지언정 예방접종을 뭐 북한만 공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를 다 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해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방접종,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깔끔한 환경에서 더 좋은 어떤 그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주사로 아이들의 예방의학까지 챙기는 것은 북한보다도 대한민국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 먹고 있다. 이런 거짓 선전으로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세뇌하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을 2,500만 명이었던 눈을 다 감싸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정은아 이제는 거기서 멈춰다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어떠셨나요? 보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고 가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